삶 철학입니다. 이 영상으로 베네타의 견해를 다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베네타에 대한 철학적 비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지껏 베네타의 반출생주의를 소개할 때 이분의 반출생주의의 주 저서인 Better Never to Have Been,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이분의 견해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이분의 반출생주의를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요. 베네타 이분은 인간의 인생을, 삶을 객관적 악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Life is objectively evil 이겁니다. 인생은 객관적으로 악이다. 물론 베네타 이분이 말하는 악은 종교적 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포함해서 인생이란 객관적으로 고통의 장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을 통하여 미래의 인간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객관적 고통인지 그걸 어떻게 아나? 고통이란 건 개인이 각자 경험하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현상인데 뭘 근거로 객관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나? 그죠? 베네타의 대답은 사람들이 인생을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이유는 인생이 객관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냐. 물론 그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이 객관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냐? 베네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착각하고 있죠. 그게 베네타의 망상에 의해서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객관적으로는 인생은 극심한 고통의 장소인데 우리 모두는 사실 동물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동물계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품고 또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도록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요 위를 누르셔서 그 영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인간의 삶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고통이라면 그리고 이 책 제목에서 말하듯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면 그럼 현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자살해야 하는 쪽으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여기 대해서는 베네타가 자세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저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2017년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간이 된 건데요. 제목이 The Human Predicament, 그 다음에 부제가 A Candid Guide to Life's Biggest Question. 이게 2017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앞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그 책 쓴 이후로 상당히 후회죠. 이 책에 나오는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아주 짧게 제가 논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길 보시면 이걸 제가 자살과 안락사에 관한 논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P21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 인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면 인간의 삶 자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고통의 상태라면 이 견해는 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하는 것인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들고 지병이 있던지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던지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락사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는 것인가? 예, P22 인간의 삶과 죽음의 선택이란 궁극적으로 개인이 가진 윤리적 권리의 영역이다. 그러기에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살인 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반면에 자살과 안락사가 본인의 이성적인 선택이라면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P23. 하지만 자살과 안락사를 선택한 모든 이들이 본인의 이성적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자살의 경우 그 대부분은 비극적인 이유로 인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P24 반면에 안락사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지연시키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환자는 몸이 지치고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있다. 만약 이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가족들이 결국 생명 연장 장치를 뽑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큰 짐을 지게 된다. 그러기에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고통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성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을 사회는 존중하고 지지해줘야 한다. P25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인간이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존재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우리들은 인생에서 더한 고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 구조를 개선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인간을 이 세상의 고통으로 불러들이는 출생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출생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네타의 반출생주의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설득력이 있는 논지인가요? 네, 다음 시간은 베네타의 반출생주의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